자, 31번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그러면 잔금을 물어보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원금이 항상 초기부터 원금을 빠르게 갖다 내는 방식이니까 잔금은 가장 적다. 이렇게 돼야죠. 잔금은 가장 적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이자. 이게 전체 누적 이자예요. 그러면 주어가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더 허리띠 졸라매서 빡세게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혜택이 있어야죠. 전체적인 누적 이자는 더 적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고 내니까 전체적인 이자는 적게 내야죠. 틀렸어요. 대출 실행 시점에 DTI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어려운 논점인데 DTI는 항상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액의 크기를 규정하잖아요. DTI는 결국 원금 플러스 이자액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큽니다. 액수잖아요. 원금 균등은 이런 식으로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만들어지고 체증식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항상 크다. 이게 뭔가 틀린 거죠. 엉터리 문장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상환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원리금에서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 이건 알겠네. 진짜 간만에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항상 원금과 이자 합계가 또이또이가 됩니다. 또이또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자가 항상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원금을 상환하면서 그러니까 원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야 둘을 합치면 또이또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리금에서 이자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집니다. 31번 딱 하나 알겠네. 어렵지만 이게 암기 코드였으니까 이게 그런데 4번 또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했으면 많이 맞추셨을 텐데 옳은 거 찾으라니까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러나 맞춰야 된다 하겠습니다. 암기 코드니까. 5번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요 문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증은 초기부터 가장 적게 내는 거니까 전체적인 이자는 다른 방식보다 더 많이 내겠죠. 자, 32번.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1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담보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개발 사업의 장래, 즉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관리는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요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죠. 도대체 에스크로우 계좌를 누가 관리한다는 거야? 넘어가자고요. 자, 대출 기간은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채권의 추심, 소구예요. 소구한다는 거야. 채권 추심을 한다는 점에서 비소구 금융의 성격을 띱니다. 맞았죠?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은 자본금을 출자해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합니다. 얘가 틀렸네요. 자, 개발업자가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PF의 차익 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죠. 담보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32번 맞아야 된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오류가 있어요. 저 2번을 찍으신 분이 있는데 2번도 정답이라고 봐야겠어. 아니 2번 아니죠.
지금 문제를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아니네요. 틀린 거.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죠. 맞았어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이거 제가 잘못 봤어요. 이거 오류 아니에요. 이거 제가 옳은 지문 찾는 거로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오류 아니에요. 비과세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요게 틀린 거예요. 자,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투자를 한 부동산을 누군가는 관리해 줘야죠. 그걸 관리하는 회사가 자산 관리 회사죠. 투자 자문 회사가 아니라 요게 틀린 거죠. 요게.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죠. 자, 그러니까 33번에 3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산관리회사. 자, 그런데 이것도 자산, 지금 우리가 원칙적인 부동산 투자회사 암기하니라고 자산관리회사까지는 많이 기억을 못 하실 듯해요. 그래서 많이 맞추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34. 가격원칙 나왔어요. 가격원칙. 이건 내가 자신 있어. 자, 초과이유는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결국 초과이유를 감소 소멸시킵니다. 경쟁의 원칙. 자, 건물과 부지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따지잖아요. 부동산의 대표적인 내부 구성 요소가 토지와 건물. 이 두 가지는 내부 구성 요소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통과해 보자고요. 잉여 생산성 원칙 듣지도 못했어. 넘어가. 자, 4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 이게 외부 환경이잖아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네요. 요거 틀렸네. 요거. 그러니까 34번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 섞여 있지만. 그 다음에 개별 분석 나오면 균형의 원칙, 끼역끼역. 지역 분석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 지역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 일단 4번이 틀렸습니다. 35번 건축 원가법 3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맞춰야죠. 자, 주된 감정평가 과소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영어권 나왔네. 영어권. 영수야 또는 뭐예요? 영업. 그 다음 또 광업이잖아요. 광수야 영수야 놀자 했더니 엄마가 업수. 수익환원법이잖아요. 수익환원법. 자, 권리는 항상 수익환원법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영업권 상표권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가법 안 되고. 그래서 이 권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추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이죠.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이죠. 원가법. 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자, 37번은 맞아야겠어요. 자, 3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자, 적산법. 그럼 일단 시옷이 있죠. 시옷. 그러니까 임료를 구해요. 가격을 구해요. 임료죠. 임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구합니다. 일단 이게 맞아야 돼. 그리고 적산법은 공식이 초대 경비 아저씨야. 세상에 다 맞아버렸네. 그런데 뭐가 틀렸습니까? 항상 경비를 더하죠. 공제하는 게 아니라 경비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못 발견했다고 해보자고. 아이, 뭔지, 넘어가. 이 옳은 지문으로 해버리면, 이제 틀려버리는 거죠. 자, 니은 한번 보자고요. 니은. 자, 확실한 것부터 해보자고요. 자,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입니다. 요거 맞아요. 요거. 니은.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니은은.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 또 여기서 틀렸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를 빼야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자는 더하냐 빼냐, 더하냐 빼냐, 이걸 지금 묻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리을.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뭔지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봤더니 리을은 가장 확실하네. 세상에 리을은 가장 확실해. 리을은 어찌했을까? 나 다른 건 다 몰라도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하겠죠. 그리고 개별평가 A가 일괄, 구분, 부분. 나 1번 찍어야겠네. 다 모르겠고 이거 맞아갖고 와야 돼. 요령으로. 내용은 어려워. 내용으로는 절대 못 맞춰. 지금 수준으로는. 그러나 리을번 하나 알겠네. 리을번 맞다고 돼 있는 거 1번밖에 없네. 나 이거 맞아야 된다고 봐. 요령으로. 38.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요. 자,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입니다. 맞죠? 면상, 쫙, 표줄이, 지용도.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요거네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1.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요. 9.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지1 국가.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즉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죠.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용, 연, 구, 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맞네. 5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토지가격 산정표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죠. 이건 중요한 논점이죠. 개별 공시지가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그렇죠. 사무실 안에서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다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출제자가 너무 어렵게 냈어요. 요거. 토지는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으로 표시를 하지만 주택 가격은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평가를 하지 않죠. 제가 1월, 2월 달에는 이게 평가사의 기출로 한번 나왔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주 제가 소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토지는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발표하지만 주택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안 해요. 총액이 3억이면 3억, 6억이면 6억 이렇게 발표하지. 39번 틀릴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틀릴 수도. 자, 마지막 40번 음매 계산이네. 이렇게 짝.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요. 자, 결론을 내보면 결론을 제가 따로 내야겠습니다. 괜히 여기다 넣지 말고. 자, 그럼 일단 결론 다음에 이제 내겠습니다.